공간기획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가 잘 진행되기 위해 학교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학교 공간 컨설팅을 하다 보면 목적 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에 해당하는 그 공간만 고려해서 실을 배치하고 단일한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향후 공간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공간 배치 전에 교육과정의 변화, 학급수 변동, 교과교실제 도입 여부, 교육청 환경 개선 사업 등 향후 5에서 7년간의 예상되는 변화와 학교 교육 중장기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간 배치와 활용을 무엇보다 먼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기획 전 과정에 학생,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학교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학생, 학부모의 참여 설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 중심으로 공간 배치와 활용을 결정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학생, 학부모가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참여 설계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이 주도적으로 공간기획에 참여한 우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학교 공간의 주 사용자는 학생과 교원입니다. 과거 획일화되었던 학교 공간이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등의 교원과 학생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공간 기획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당곡고 도서관은 개방적인 공간과 독립적인 분리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도서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는데요. 실제로 당시 재학생이 동료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졸업생들까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도서관 현대화 사업 제안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기존의 벽체를 허물어 중앙에 개방적인 공간을 두고 학습과 소통이 공존하는 열린 강의 공간, 그리고 도서관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서가, 그리고 분리형 독립 공간에서 소인수 토론 수업이 가능한 공간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재직하고 있는 영신고의 복합공간 늘 새롬 꿈터는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설계 단계에서 교원, 학부모의 의견은 물론 학생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4.5실 규모의 공간에 강의 및 토론식 수업 공간, 작은 공연이 가능한 무대, 그리고 학습 카페형 좌석 배치, AR, VR 체험 공간, 영상 편집실, 노래방, 학생의 자치 공간들로 활용하도록 짜임새 있게 구축하였습니다. 사용자 참여형 설계로 이루어진 공간답게 사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이 공간을 제가 지나갈 때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을 갖고 있어서 저도 이 공간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공간 재구조화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로서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유혜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 재구조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방향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홈베이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중앙에 위치한 기존 교실을 활용하였고 홈베이스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휴게, 학습, 쉼터,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요.
두 번째 사례는 기존 사물함이 있던 장소에 교실 한 칸 반을 합친 크기로 홈베이스 공간을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각 층마다 다른 형태의 홈베이스를 구성하였는데요. 2층은 정보 탐색 공간의 스터디 카페 형태로, 4층은 좌식형 스터디 카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인수 과목 확대에 따른 선택형 수업 공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교과 특성화 학교로 사회, 과학 융합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학생들의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 공간의 크기를 크고 작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이 학교는 이를 통해 소인수 과목 개설도 가능해질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사례도 수강 인원이나 수업 방식에 따라 무빙월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교실의 크기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복도의 폭이 매우 넓은 경우 복도 공간을 활용하여 가변형 공간을 구성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기반, 주제 중심 수업 공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교실 2칸 규모의 강의실을 개선하고 전면에는 강의식 수업, 후면에는 소집단 토론이 가능하게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특히 소집단 토론 구역에는 그룹 간 학습 자료 공유, 발표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를 설치한 것도 인상적이네요. 또 다른 사례는 슬라이딩 도어를 활용하여 공간을 분리하고 소그룹 학습과 활동이 가능하게 한 사례입니다. 또한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모둠형 자리 배치가 가능한 다각형 책상을 배치하였습니다. 가변화하였을 때 교실 전면과 후면, 측면의 활용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꾸로 학습, 즉 토의 토론 수업 공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강의식과 토론식 수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1.5칸의 교실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가능하게 한 사례입니다. 블렌디드 클래스룸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모둠 좌석 배치와 다각형 책상 등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변 공간 조성 시 높은 층고를 유지하며 창의성을 도모한 사례입니다. 다목적 공간 조성 시 가변성을 고려하였고 토의 토론을 위한 공간 배치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시와 표현, 즉 창의 융합 수업 공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어있던 교실 3칸을 활용하여 메이커 스페이스와 기자재실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아치형 경계부를 만들고 전시벽을 구성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AI 교육 확대에 따라 창의 융합 AI실을 구축한 고등학교 사례입니다. 발표와 실습을 병행하기 위한 공간 구성과 인테리어가 인상적인데요. 융합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서 실습 위주의 공간으로만 구성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 대응을 위한 온라인 수업 공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공간에서 가장 많이 변화를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설레몬, 즉 온라인 스튜디오와 자습실이 함께 구축된 사례입니다. 교실 4칸을 활용하였고 모둠 학습 테이블, 폴딩 도어 등을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양방향 실시간 수업 시 학생과 소통을 하기 위한 장비를 구축하였고 전자칠판, 화이트보드, 빔 프로젝트 등을 설치하여 온라인 수업에 활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문, 방음벽 등이 설치된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지금까지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방과 후 학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공간을 변화시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과 후 학습을 위한 특별 교실을 설치한 중학교입니다. 기존의 학생 식당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악기를 연주하는 공간과 학생 자율 공간으로 변형시킨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체육 단련실과 체육 교과실을 마련한 고등학교 사례입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로서 역할을 위한 두 번째, 휴식과 학습을 위한 러닝센터와 도서관 사례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론 강의, 토의 토론, 개별 학습, 휴식 공간, 이 4가지 공간 요소가 각각 층마다 다양하게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 사례입니다. 2층은 1학년, 개방적이고 자연스럽게 접하는 공간, 소인수 학습 공간의 러닝센터를 두었고요. 3층은 2학년, 블렌디드 학습 중심의 러닝센터를 두었습니다. 4층은 3학년, 이론 강의 중심의 러닝센터, 계단형 강의실 조성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1층 출입구와 면학의 도서관을 설치하였고 교장실의 사이즈를 줄이고 라운지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다양한 활동이 담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통과 치유를 위한 위클래스와 휴게 공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개별적 활동 영역이 보장되는 3개의 존으로 구성된 휴게 공간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기존에 방치된 공간을 연계하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특히 4층 슬라브를 걷어내고 계단식 서재로 연결하여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개 층이 연계된 것이 매우 인상적이며 학생들을 위한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 지역과 연계한 방과 후 학교의 역할 제고 부분입니다. 주로 체육실, 대강당 등이 사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를 통한 학부모와 주민 등 이용자가 복합 사용 가능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경우 체육실과 대강당 이외에도 메이커스페이스, 주민카페, 멀티미디어실 등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의 시간, 요일별 활용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시설은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초등학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을도서관이 기존의 학교도서관 및 창고, 관사를 활용하여 지어진 사례입니다.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어린이 도서관이자 돌봄 공간인 것이 특징적인데요. 본 건물은 계단서가, 북카페, 열람실, 한옥방, 사랑방, 아이 쉼터 및 돌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선발된 김영수 도서관 친구들과 대학생, 주민 자원 봉사자들이 도서관을 함께 운영 관리한다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스마트 스쿨 핵심 요소가 반영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사례를 함께 학습함으로써 미래 교육에 대응하고 방과 후에도 학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